지금부터 땡큐 아메리카 미국에 감사하자 문재인 이적 세력 타도 제52차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대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오늘 나라 사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라 지키러 오셨기 때문에 바람이 차도 우린 끄떡없죠. 어제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이 실망하신 분도 주변에 계시죠? 그렇지만 시간이 언제가 되든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저는 우리가 우월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면 힘만 눈앞에 보이지만 사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도 힘 뒤에 미국의 가치가 세계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가치가 우월한가? 저들은 입으로 법치를 말하지만 사실 내막을 보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법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 관련해서 법 규정을 따릅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릅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법을 내세우고 통치 수단으로 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급한 법치입니다. 고급한 법치는 우월한 법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법의 정신대로 법대로 하는 법치입니다. 그것이 진짜 법치이고 태극기 부대의 법치입니다. 이렇게 우월한 법치와 저급한 법치가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월한 가치를 가진 집단이 반드시 자기의 가치를 확산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자유도시들은 고립되어 자유를 지키려다 결국 자유도시마저 멸망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영국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세계 전역에서 자유전선을 수호했기 때문에 지금도 끝없이 영국과 미국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 나아가 휴전선 이북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자유를 확산해야겠다는 다짐을 반드시 가져야겠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현혹합니까?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겠다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부담되니까 어떻게든 현상 유지하는 것이 살기에 편한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거짓말을 깨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의 자유마저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을 설득하고 행동으로 휴전선 이북으로 나아가 북경으로 나아가 서역으로 전체 자유를 확산시켜 가야겠습니다. 예, 승리 확신으로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북한 동포 구출하고 법치 자유 수호하자. 감사합니다.
대표 서양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먼저 외쳐볼까요? 문재인 퇴진하라! 두 번 하겠습니다. 문재인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과 주사파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예, 여러분, 작년에 5월 9일날 우리 대통령 선거 했지요.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그가 제가 개표 참관으로서 실제 있었던 것을 제가 증언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이곳에 계신 윤우수 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구 사기 대선 이것은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당연무효다. 5구 대선 부정선거 당연무효다. 네, 맞습니다. 당연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5월 4일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했을 때 제가 한 투표용지는 노트형이었습니다. 노트형 투표를 하다보니 칸이 너무 작아서 제가 찍기가 힘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르신, 권사님들 어떻게 투표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표한 용지는 노트형이었다가 빨간색이고 사선을 떼서 선관위에 주고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 참관인 가보니 제 투표용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투표한 용지도 없었습니다. 우리 선관위한테 소리 지르겠습니다. 내 투표 돌려다오. 내가 한 투표 돌려다오. 네, 여러분, 노트형 투표용지가 한 장도 없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니 왕창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왕창 바꿔치기 한 투표! 내 투표 돌려다오! 왕창 투표 바꿔치기 하고 문재인이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끌어냅시다! 문재인 주사파 청와대에서 나와! 청와대에서 나와! 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공직선거법 151조 7항을 문재인 선거 당선인과 선거위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두 가지 투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 잠깐만 태극기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잠깐만 태극기 내려놓으시고, 노트형으로 투표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노트형으로 투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맞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다시 따질 것도 없어요. 공직선거법도 위반했고 국민들이 두 번째 노트형으로 투표했다고 우리가 손들어서 우리가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변해서 얘기했냐면 민주당 표창원 페이스북에 고주현 씨가 나는 표창원님, 나는 투표 참관인으로 4일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투표장에서는 노트형밖에 없었습니다. 표창원 페이스북에 고주현 민주당원이 인증샷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표창원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민주당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주현이가 하는 말, 5일에는 4일날 노트형 투표용지가 불거지니 오늘은 오전에는
원고지형 투표용지만 있고 노트형이 없다고 표창원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투표를 왕창 바꿔치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투표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조사를 했는데 투표용지 노트형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셨던, 우리 국민들이 하셨던 투표용지 제주도, 석관동, 강남, 뉴욕, 남양주, 거제도 어디에서도 했던 이 투표용지가 한 장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직포 가방 너무 보관하기 쉽게 만들어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부직포 가방이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부직포 가방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선관위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투표할 때는 네모난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투표를 했는데 개표 참관이 나보니 왜 가방이 들어왔나요? 왜 가방이 들어왔나요? 했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걸 모르셨습니까? 박스 안에 부직포 가방을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보관하기 쉽게 한다고 말이 됩니까? 투표 박스 외에 다른 부직포 가방을 제작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 151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157조 4항에 보면 접힌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 김동성 선생님께서 거제도에서 투표했던 거 다 찍은 거 동영상 보셨죠? 보셨죠? 거기에 보면 무엇입니까? 투표용지 접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힌 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서로가 구겨질지언정 접힌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접힌 게 없으면 157조 4항에 이것은 투표가 무효이다! 무효다! 이 투표용지에 다 무효다! 네, 이것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또 158조 3항 투표지에 인쇄를 했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 인쇄지로 한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모두 칼라복사해서 직인을 찍고 우리가 받아서 사선을 떼서 주고 선관위에 주고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이것이 정당인데 웬 말인지 투표 현장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프린터를 갖다 놓고 마구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것이 틀립니다. 158조 3항에 보면 투표용지 인쇄에는 책임나는 곳에 빨간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한 것이 다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투표용지에 다발로 나와 있습니다. 다발로 나와 있는데 158조 3항 그 투표 다발로 나온 그 투표용지를 보면 여러분, 제외 국민 투표용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복사됐어요. 너무나 신기한 거는 해외에서 투표용지를 가져왔는데 접은 선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투표용지의 봉투 길이는 22cm입니다. 투표용지 길이는 28.5cm입니다. 22cm 안에 28.5cm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번, 3번 접어야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 장도 접혀진 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몽땅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재인 박배! 주석파 박배! 문재인 주석파 청와대에서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 청와대에서 당장 퇴진해야 됩니다. 당장 방패해야 됩니다. 아니면 무력으로, 안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처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185조 4항도 위반했습니다. 또한 헌법을 위반했는데 헌법에 보면은 헌법까지 위반해서 67조 1항 QR코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법까지 위반하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규를 또한 이런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비밀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번에는 뒤에 천막도 없이 다 보이는 데서 왜 그랬을까요? 카메라로 사진 찍지 못하게 하고 현수막을 거려서 처벌, 형사처벌, 벌금을 내게 한다고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헌법 위반 67조 1항도 했고 또한 QR코드도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헌법의 법규양에 보면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입니다. 바코드인데 바코드는 몇 장 없어요. 안 보였어요. 남양주에서 바코드가 없었고 QR코드로 했습니다. QR코드로 한 것은 헌법 아니 공직선거법 완전 위반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요. QR코드를 하게 되면 남양주 거는 원래 그거는 또 선관위가 말하는 게 33개까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거 숫자로 해보니 34개 했어요. 선관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34개는 뭐고 33개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33개는 이번 QR코드는 할 수가 없는데 했는데 한 것이 대통령 선거고 34개는 교육감 선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 다 확인해보니 교육감 선거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교육감 선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146조 3항을 또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우리 국민이 한 투표용지를 다 어디다 치워서 버리고 사전선거하기 선거하기 전에 설문조사에서 몇 프로 자기들이 정해놓고 투표용지를 짜 맞추기 위해서 빼도 막도하게 증거가 또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재외국민 투표용지 한번 보여주세요. 재외국민 투표용지는 문재인이 59.4%로 나옵니다. 제외 외국에서 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브라질에서 투표한 종이가 문재인은 59.4%인데 홍준표는 9%예요. 홍준표는 9%인데 여러분 신기하게 심장정은 11%입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외국인이 심장정을 그렇게 잘한다고 11%가 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 짜서 맞춘 투표용지입니다. 맞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우리 애국동지들이 많이 계신 부산 보면 부산 기장읍 보면 부산 기장읍 12투표지구에서는 여러분 부산에서도 너무나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용지가 차이가 납니다. 또한 부산 13투표용지에서도 예, 너무나 투표용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부산 보면 문재인이 86.9%, 홍준표는 11.2%. 예, 말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홍준표가 11.2%라니 말도 안 돼! 또한 부산 기장 13투표소에서는 이거는 바꿔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29.5%, 홍준표가 42.0%. 이거는 바꿔치기 못했기 때문에 홍준표가 42%입니다. 맞습니까? 같은 동네 아파트 하나 두고 투표한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 빼고 다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법에서도 말지 아시겠지만 재판관들이 엉터리로 우리 국민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치겠습니다. 재판관들아!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더 많은 애국동지 여러분, 여기 대한문으로 모여 주십시오! 대한문으로 모여 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합하여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끌어냅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 바꿔치기 한 게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끌어내려야 되죠.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북쪽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고, 우리 한국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다. 맞습니까? 한국은 적화가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중앙선관위다. 한국은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정에 의해서 적화되고 있다. 한국 적화의 요지는 선거에 의한 적화다. 맞습니까? 자, 오늘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제가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관외 사전 투표 한 분 딱 한 분만 올라오십시오. 네, 요것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 한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아, 네, 올라오세요. 자. 선거 부정, 표 바꿔치기 해서 부정이다. No! 부정선거는 그것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은 11명 하고 한 팀은 10명 했다. 그거 인정받습니까? 몰수게임이 되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몰수게임이냐 하면은 축구의 룰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법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축구 룰이나 우리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공직선거법을 어겼으면 그건 무효의 선거입니다. 자, 우리 투표용지 요 오른쪽 밑에 딱 보면은 뭐가 있냐면 투표관리관 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이 투표용지는 어떤 의미로 가지냐? 투표관리관 도장. 자, 우리 김동성 씨 151조 1항 굵은 것이만 읽어봅니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그렇습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네, 저는 집은 서울입니다. 성북구 기름동입니다. 성북구입니다. 자, 투표는 어디서 했습니까? 저는 거제시에서 했습니다. 자, 거제시에서 했는데 이 투표관리관 도장은 어느 투표관리관 도장이었죠?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냥 프린터로 그냥 찍혀서 나왔습니다. 압니다. 그게 거제시 선관위의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투표용지 어디서 보관하면 되죠? 구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구시군. 이분의 투표용지의 법적 관할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은 거제시 투표관리관 도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무효다.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내가 중앙선관위를 조진 사람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로 개표 구성 못하니까 이제 다시 개발한 게 사전투표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전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로 부정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으니까 계속 다른 새로운 선거 부정 방법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내가 보기에는 중앙선관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중앙선관위 밖에서 부정선거를 개발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중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제3의 기관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관외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무조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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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무효다. 끝.